반갑습니다. 오늘은 물리학 2 일과 에너지 단원의 일과 운동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F일 때 이 알짜임 F가 한 이 물체에 해준 일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서 일 운동 에너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과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 1에서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작용하고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일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라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힘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또 다른 물체가 이 물체에게 힘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A가 있고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고 할 때 B가 A를 끌어당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B가 A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B가 주는 힘 요 F 요 힘 F가 A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양입니다. 그래서 일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물리학 요 책에서는 보통 물체에 작용한 요 힘이 물체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은 어떻게 구하냐? 일의 정의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글로 나타내지만 일의 정의를 우리 물리학에서는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은 그 물체에 작용한 힘, 그럼 요 힘이 한 일이겠죠. 요 힘에다가 벡터 곱을 하는데 벡터의 내적을 합니다. 내적. 그 힘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 변이, 물체의 변이를 내적하는 겁니다. 그럼 내적한다는 말은 내적 이렇게 힘하고 요 이동거리 S가 서로 각을 이루고 있을 때 내적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 기하와 벡터 시간에 배웠죠. F 곱하기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그럼 이 코사인 세타를 한다는 말은 요 F를 S 방향으로 정사형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S 방향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그 성분의 힘을 구한다는 겁니다. 정사형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F라는 힘이 이렇게 주어지고 물체가 앞으로 움직였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앞으로 움직이게 만든 힘은 어떤 힘이냐? 요 내가 주는 힘 F 중에 어떤 힘이 이 물체를 앞으로 가게 만들었냐? 그래서 그 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앞으로 가는 요 변이하고 세타만큼 각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러면 앞으로 가게 만든 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에 이 F라는 힘이 해준 일은 한 일은 얼마냐면 결국 이 힘 중에 요 힘만이 일을 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이 물체를 S만큼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렇게 해서 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의 정의를 잘 알고 각각의 상황에서 요 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이 0인 경우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의 정의에 따르면 W는 F 내적 S 이런데 F 내적 S 하면 Fs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이 0이 되려면 0으로 가려면 여기 항이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가 각각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0이 되면 일이 0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힘이 0인 경우 작용하는 힘이 0인 경우에는 일이 0이겠죠.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물체가 움직였다. 아무 힘도 작용하는데 이 물체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힘으로부터 일을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동 거리가 0이다. 변이가 0이다. 그러면 힘을 주기는 줬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 물체의 이 힘 자체는 아무 일도 못 해준 거죠. 아무 일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려면 세타가 2분의 파이 90도가 돼야 됩니다. 90도. 그 말은 뭐냐면 힘하고 이 세타가 90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니까 힘하고 이동하는 방향하고 힘과 이 변이의 방향이 서로 90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힘 준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힘 준 방향하고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 힘은 이 F는 그 물체에 일을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힘과 이동 거리, 힘과 요 변이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경우가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물리학 2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이제 우리가 활용이 되냐면 등속 원운동 할 때 여기서 요 등속 원운동 할 때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이죠. 요 구심력입니다. 근데 구심력이 물체에 해준 일은 얼마일까요? 요 구심력이 물체에 해준 일은 요 물체는 짧은 순간 이쪽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죠. 접선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심력하고 요 이동하는 방향 이 두 벡터를 곱해보면 F하고 S는 항상 90도 접선 방향이니까 항상 90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준 일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심력은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어떤 일도 해주지 못하는 거죠. 일을 해주지 못하니까 얘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을 배우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과서 70쪽에 있는 연습해보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위치에 있던 물체가 빗면에서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B 위치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물체의 한 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쌤이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있죠. 그 다음에 요 빗면이 물체를 밀어올리는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수직항력 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N.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요만큼 내려가야 되겠네요. R자임이 있습니다. R자임. 여기 R자임을 쓰면 F로 쓰겠습니다. 그럼 각 이 세 힘이 물체의 한 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중력 mg입니다. mg. 그렇죠? 그러면 중력의 방향으로 힘이 물체에 한 일은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의 방향으로는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변이를 보니까 이 아래쪽 연직 방향으로는 h만큼만 이동한 거죠. 그래서 mg 곱하기 h만큼 요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mgh라고 부르죠. 이렇게 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직항력입니다. 수직항력은 우리 기호로 n으로 나타났는데 요 값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mg의 코사인 세타 값입니다. 여기가 세타니까. 그렇죠. mg의 코사인 세타 값이 수직항력입니다. 그러면 요 mg의 코사인 세타만큼 힘을 주는데 이거는 요 빗면에서 수직인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죠. 물체는 이 방향하고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수직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동한 이 힘의 방향으로는 전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변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해준 일은 0입니다. 아무 일도 못 해준 거죠. 마지막으로 요 두 힘이 합친 R자임 F. 요 R자임 F는 이거는 R자임이었을까요? R자임은 mg 사인 세타였죠.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 mg 사인 세타가 해준 일은 mg 사인 세타가 물체에 해준 일은
이 mg sin 세타가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나요? s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곱하기 s만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한번 잘 보니까 여기서 요 s 곱하기 sin 세타, 요 s의 sin 세타 성분, 요 두 개를 한번 묶어 볼게요. s의 sin 세타 성분. 그럼 이게 s인데 s의 sin 값은 요 세타니까 sin 세타 성분은 여기죠, 여기. 결국 h죠, h. h가 s의 sin 세타 성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mg 곱하기 h로 바꿀 수 있죠. 이 두 개가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해준 일은, 중력이 이렇게 해준 일이나 R자 힘이 해준 일이나 요 힘들이 물체 해준 일의 크기는 일은 같다는. 그럼 이 결과를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일의 정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은 힘과 변이, 요거의 벡터 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는 결국은 우리 여기서는 요 R자임은 결국 중력하고 수직 강력의 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중력 더하기 수직 강력의 중력과 수직 강력이 두 개를 합한 힘이 요 F가 되는 거고, 여기에 S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중력하고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중력이랑 S 요거 더하기 수직 강력이랑 요 S의 내적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중력하고 S의 내적은 그럼 중력 방향으로 하고 이동거리 요 변이 S의 내적은 결국은 이게 바로 mgH가 되는 거죠. mgH고 수직 강력이랑 요 변이와의 내적은 요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는 F하고 S의 내적은 이건 mg sin 세타의 S였죠. 그래서 보니까 mg sin 세타의 S는 결국은 요 mgh 플러스 0이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힘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국은 S sin 세타가 H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여기를 곱하면 어쨌든 1이 되고, 결국 R자 힘이 한 일은 이 R자 힘을 이루는 각 성분의 힘이 한 일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동 경로하고 일하고의 관계를 한번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여기서 일을 구할 때 이동 거리가 이동하는 방향이 S일 때, 요 S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힘 중에서 이쪽 방향 성분을 나눴죠. 그래서 이 성분이 F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일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도대체 얼마냐, 힘의 방향으로의 변이가 얼마냐로 생각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요 S만큼의 이 변이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 중에 이 S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다 알겠죠? 이 S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중에서 힘 방향 쪽으로 얘를 이제 정사형 시키는 거죠. 그렇죠? 힘 방향은 도대체 이 변이를 힘 방향하고 힘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때 힘 방향의 값은 얼마가 되냐? 결국은 S의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죠. 이게 S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냐로 생각해서 풀어도 결국은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동하는 요 변이를 기준으로 힘을 나누든지, 힘을 기준으로 이 변이를 나누든지,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힘을 기준으로 변이를 나눠서 생각할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편하냐면, 이렇게 이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할 때 힘의 방향으로 얘가 움직였냐, 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냐, 이런 걸 따져서 최종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하는 데는 이렇게 힘의 방향으로 생각해서,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 중에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양의 일이라는 게 있고,
음의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의 일은 뭐냐면 힘하고 변위의 방향이 같을 때 이때는 양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힘이 물체의 양을 플러스 1을 했다고 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을 했다. 그럼 여기는 음의 일은 반대겠죠. 힘의 힘과 변위의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럼 이때는 음의 일을 했다. 힘이 이 물체에서 일을 하는데 음의 일을 해서 뭔가 빼앗은 겁니다. 빼앗은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양의 일을 해주면 힘이 물체의 양을 일을 해주면 물체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물체의 음의 일을 해주면 물체는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이 일이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보면 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랑 같은 건데 요 에너지는 우리가 물리학 1에서도 배웠지만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이 A라는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이 A라는 물체가 가지는 어떤 양입니다. A가 가지는 어떤 물리량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렇죠? 그럼 에너지를 가진 애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어떤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가진 물체들은 어떤 다른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물체를 움직인다는 말은 그 물체에 힘을 줘야 되고 그 물체를 힘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말은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다른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얘가 다른 물체에 플러스 10만큼 일을 해줬습니다. 일을 해줬다. 생각해 봅시다. 요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요 A가 B에게 A의 에너지가 100줄이었는데 요 B의 에너지는 50줄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얘한테 일을 해주는데 얼마 일을 해주냐면 50줄의 일을 해줍니다. 50줄의 일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A가 B에게 힘을 줘서 B는 요 F로부터 플러스 50줄의 일을 받은 거죠. 양의 일을 해준 겁니다. A는 B에게 양의 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B는 이 일만큼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B의 에너지는 총 100줄이 돼버리고 A는 얘한테 일을 해주니까 일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A가 B에게 이렇게 F로 밀면 B는 F로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F로 밀겠죠. 그렇죠. 그럼 A 입장에서는 반대쪽으로 힘을 줬는 F라는 힘이 주어지고 있는데 얘는 앞으로 가죠. 얘를 밀어야 되니까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 A가 받는 힘의 방향하고 요 A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서로 반대입니다. 그럼 A는 음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요 F는 음의 일을 해줬다고 합니다. A에게. 그 말은 결국은 A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준 애는 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0줄이 되어서 총 50줄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다른 물체에게 전달해 주는 그 과정에서 흘러가는 에너지인 거죠. 알겠나요? 각각의 에너지는 각 물체가 가지는 양인데 어떤 값인데 그 A나 B가 가진 에너지를 다른 물체에게 전달을 해주려면 일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하고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 나는 일 해준 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일을 받은 그 물체는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동 경로와 일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힘의 방향하고 이동 거리 방향이 이동하는 방향이 같으면 양의 일을 했다 그러고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면 음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같이 봅시다. P에서 Q까지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아래쪽으로 F의 힘을 받고 일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을 받는데 처음 요 구간에서는 이 힘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갈 때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F라는 애는 이 힘 F는 요 물체에게 절대 일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죠? 힘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90도니까. 그럼 결국은 가로로 가는 방향, 이 방향들에서는 F는 아무 일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도 위로 올라가네요. 위로 올라가는 요 빨간 색으로 칠하는 요 구간들. 요 구간은 힘 방향하고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럼 여기는 음의 일입니다. 음의 일. 음의 일이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요 부분들이 다 무슨 일입니까? 양의 일이 되는 거죠. 양의 일. 여기는 다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에서는 요만큼 음의 일, 요만큼 음의 일을 했죠. 그 음의 일을 했다는 말은 물체가 에너지를 잃고 잃어버린 거죠. 요 힘 때문에 물체가 에너지를 잃고 잃었는데 다시 여기서는 이만큼 얻고 이만큼 얻었습니다. 이만큼 얻고 이만큼 얻었다는 말은 잃어버린 만큼 얻어낸 거죠. 그럼 여기는 에너지 일 같은 경우는 음의 일, 양의 일을 값이 같습니다. 그럼 일은 결국 안 한 거야 되는 거죠. 서로 쌤쌤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부터 이제 결국은 여기부터 요까지 요거 그럼 여기부터 요까지 결국은 요만큼만 F가 일을 해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얘가 어떤 경로를 가든 어떤 다른 경로를 가든 결국은 이 F가 물체에 해준 일은 P에서 Q까지의 F 방향의 변이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던 거죠. 결국은 한 일이라는 거는 F 방향으로의 변이, 요 F 방향으로의 변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F 방향하고 관계없는 방향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제 좀 더, 지금 이렇게 계단 그려놓은 걸, 계단처럼 이렇게 가는 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작게 만들면,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요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본다 그러면, 요 A 코스는 결국은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다 해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가는 것들은 다 F가 일을 한 게 아닌 거고, 위로 간 거는 다 음의 일, 아래로 간 거는 다 양의 일이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이, A 경우에서는 요 부분은 일이 0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위로 갈 때는 마이너스 1, 아래로 갈 때는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이 같은 거죠. 이동 거리가 같으니까, 변이가 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결국은 힘 F가 해준 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F 곱하기 S가 되는 거죠.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B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럼 결국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요 부분,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여기는 아무것도 일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까지. 그럼 요 구간은 일한 게 아니고 요 구간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 일을 한 거죠.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 결국은 이 변이 S만큼 일을 한 거죠. C 이렇게 간 거는 결국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간 거는 흰 방향은 90도니까 일을 해준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온 방향. 그러니까 흰 방향의 요 이동의 변이, 흰 방향의 변이만 결국 일하는데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일은 이 경우도 일은 힘 곱하기 변이입니다. 힘의 방향의 변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동안 요 F가 한 일은 경로에 상관없이 모두 어떻습니까?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할 때는 물체의 한 일을 구할 때는 그 변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변이. 그렇죠? 힘 방향으로의 변이. 그래서 이렇게 내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일이라는 거는 이동 경로와는 아무 관계없이 이동을 어떤 경로를 했든 관계없이 결국은 그 힘 방향으로의 변이만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평면상에서 운동을 분석할 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각 구간마다 뭐 어떻게 갔냐 이런 걸 따져볼 필요 없이 처음과 끝 위치만 알아보면 된다는 거죠. 처음과 끝 위치만 딱 정해지고 힘의 방향만 딱 정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이하고 힘만 딱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일의 정의에 대해서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뉴턴 운동 법칙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결국 뉴턴의 운동 법칙을 또 다르게 에너지라는 물리량, 일이라는 물리량으로 다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은, 이게 중요하죠. 알짜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원래 이 힘이 해준 일은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는 종류가 엄청 많죠. 뭐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이 힘을 딱 주게 되면 요 힘이 이 물체에 해준 일은 이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여기는 중요합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은 반드시 뭐만 변화시키냐면 요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럼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우리 물리학 1에서 배운 내용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힘 F를 받아서 등 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 이동 거리가 S만큼 이동해서 왔습니다. 그럼 이때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이때의 속력을 V2라고 합시다. 이때의 속력을 V1, V2. 그럼 얘의 가속도는 A입니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F는 ma니까 가속도 크기는 m분의 F가 되겠죠. 그럼 이런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이거 다시 써볼게요.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 이 식이 있었죠. 그렇죠? 요거는 뭘 갖고 한 거냐면 V2는 V1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1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속력의 관계랑 그 다음에 변이의 관계를 연립해서 이 식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속도하고 변이를 가지고 연립해서 이 식을 풀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요때 요 A를 다른 걸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다른 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 A는 아까 여기 봤지만 A는 N분의 F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 곱하기 N분의 F 곱하기 S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 F 곱하기 S가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F 곱하기 S만 남겨보겠습니다. F 곱하기 S는 이걸 넘기면 2분의 1m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m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m V1의 제곱입니다. 이때 얘랑 얘는 형태가 똑같잖아요. 2분의 1m의 속력 제곱이죠. 그래서 요 2분의 1mv 제곱을 요걸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하면 얘를 운동 에너지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 이걸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정리하면 해준 일은 결국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정의한 그 값의 변화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일 운동 에너지 정의입니다. 알짜 힘 F가 주어졌을 때 그 물체에 해준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은 F는 MA 여기 있죠. F는 MA 요 공식을 가지고 이걸 유도해낸 거죠. 이걸 유도해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일 운동 에너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미분적분을 배우니까 미분적분 배운 걸 한번 활용을 해보면 F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가볼게요. F는 ma입니다. 그러면 m 곱하기 a라는 거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렇죠? dt분의 dv 됩니다. 그렇죠? 그럼 F는 m 곱하기 dt분의 dv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2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엄청 작은 거리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럼 여기는 m 곱하기 dt분의 dv에 여기도 작은 거리 x를 같이 곱해야 되죠. 양변에 같은 걸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dt분의 dv는 뭡니까? 이게 바로 속력이죠. 그럼 결국 이건 f 곱하기 dx는 m 곱하기 v 곱하기 dv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적분을 해보죠. 적분을 싹 해보면 그럼 f 곱하기 dx는 요 0부터 s까지 여기는 속력은 v0부터 v까지 해봅시다. v0부터 저기도 v1부터 v2까지 했으니까 v1부터 v2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f 일정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f가 일정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f는 그대로 나오고 요 x를 0부터 s까지 하니까 s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m은 일정한 값이니까 m 요 v를 적분하면 2분의 1 v제곱이고 이게 v1부터 v2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보면 f 곱하기 s가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mv 제곱 이 꼴을 뭐라고 하냐면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거는 뉴턴 운동 법칙의 다른 표현일 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알짜 힘이 여기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요 알짜 힘이 한 일은 결국은 뭐랑 같냐?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제는 마지막으로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에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하는 그 어느 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까지 물체의 운동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이쪽 방향으로 V0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던 애가 포물선 운동해서 또 이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이때 아래쪽으로는 F라는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F가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에 역시 요 F가 한 일, F 곱하기 H가 뭐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거는 요 힘이 이 물체 여기는 F가 알짜 힘이니까 이 F가 물체 해준 일은 F 곱하기 H로 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처음하고 나중 위치 이동 경로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변이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힘 곱하기 변이 이렇게 했더니 요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죠.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정의가 뭐냐면 요 운동 에너지의 정의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요 v는 속력입니다. 속도가 아니죠. 속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빠르기가 중요합니다. 빠르기. 그래서 이 방향하고는 관계없이 결국은 요거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v0 제곱 뺀 거랑 같냐? 이거 물어보는 이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보면 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요 v0를 두 개로 나눠봅시다. 두 개로 이렇게 v0x랑 v0y로 나눠봅시다. v0y. 여기도 역시 요 가로는 요는 v0x가 되겠죠. 요거는 수평 방향은 변함이 없으니까 요금 수직 방향은 vy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은 v0 제곱은 요 얘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v0x의 제곱 플러스 v0y 제곱이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하나 그죠? 그 다음에 v0x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일단 그러면 v제곱은 v0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요 두 개.
됐죠? 그럼 우리 요 H는 어떻게 구하냐? 요 H는 변이죠. 요 수직 방향의 변이죠. 변이는 우리 앞에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A 곱하기 H는 요 수직 방향은 결국은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첨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리 수직 방향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첨 속력의 제곱은 2AS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 A라는 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거는 M분의 F입니다. 그럼 이 식을 바꾸면 2 곱하기 M분의 F 곱하기 H는 VY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F 곱하기 H는 2분의 1 M 여기는 VY 제곱 빼기 V0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보세요. VY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VY 제곱에서 V0Y 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빼면 되냐면 여러분 이건 한 방에 해볼게요. 한 방에 같이 해봅시다. 밑에서 위 거를 빼면 되죠. 밑에서 위를 빼면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럼 요거 하면 얼마가 됩니까? VY의 제곱 빼기 V0Y의 제곱은 여기는 그게 남죠. 밑에서 위를 빼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쏙 집어넣으면 그럼 결국은 F 곱하기 H는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F 곱하기 H가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결국은 포물선 운동에서도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 어떤 경로로 움직이든 물체든 간에 그 물체에 어떤 힘이 해준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쓰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짜임이 해준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그렇게 해서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포물선 운동에서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증명해낼 때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쓰입니다. 왜냐면 F 곱하기 F가 결국은 mg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mgh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결국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위치의 포텐셜이나 나중 위치의 포텐셜이나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무게가 300N인 역기를 2m 높이로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역기를 드는 힘이 역기에 한 일과 중력이 역기에 한 일은 각각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역기가 있는데 얘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 들어 올리는데 300N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300N으로 요 위까지 몇 미터 들어 올렸냐? 2m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역기에 해준 일을 F라고 합시다. F. 그럼 F가 한 일은 F 곱하기 S 하면 되니까 그럼 300N 곱하기 2m 하면 되죠. 그래서 3이 600N 곱하기 미터입니다. 뉴턴미터는 단위가 줄이 되는 거죠. 600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mg로 작용합니다. mg. 그렇죠? 그럼 중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요 300N이겠죠. 이게 또 300N입니다. 근데 중력의 방향하고 물체가 이동한 방향하고는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면 요 mg가 한 일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300N의 힘을 줬고 중력이 잡아당기고 그 반대 방향으로 2m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00J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해준 일은 600J. 그럼 중력은 이 물체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물체에 에너지를 더해준 거죠. 결국은 이 물체는 에너지를 얻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 물체는 결국은 내가 일을 해줬지만 중력이 일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일을 얻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량이 m인 물체 A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까지 질량 M, 질량 스몰 m 물체 B를 이동시키는 동안 A와 B 사이 만유인력이 B의 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까지 B를 이동시키는 동안 A와 B 사이 만유인력이 B의 한 일을 구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지금 시간이 40분 지났네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요 A입니다. A. 여기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까지, R만큼 떨어진 곳과 질량이 M인 물체 B를 여기서부터 B를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B를 여기 0인 여기서부터 B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동시킬 때 요때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한 일을 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 질량 M인 물체를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 만유인력이 한 일을 구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구하는데 쌤 힌트만 한번 줄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합시다. 그럼 만유인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러면 만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G에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이게 R이고 이게 F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이라는 거는 1, 요 1이라는 거는 F 곱하기 S인데, 요 F가 요 R에 따라서 변하죠. 변하면 우리가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요걸 적분합니다. 적분. F 곱하기 DR 이렇게 적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0부터 R까지 하는 거하고, 요걸 F를 FDR인데 무한대부터 R까지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무한대죠. 무한대. 그럼 여기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적분한다는 거는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0부터 R까지 면적을 구하면 0부터 R까지 면적을 구하는 거랑 무한대에서 요게 무한대에서 R까지 오는데 이 면적을 구하는 거랑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렇죠? 요 면적을 이제 구하는 거는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요 일을 구할 때 더 좋은지, 일을 구하는 게 더 좋은지 한번 해봅시다. 요 일이라는 건 결국 해준 일이라는 거는 물질 운동 에너지 변화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 물체 해준 일이 결국은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인 것 같았죠. 그래서 이걸 행성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